이 영상을 보고서 나도 이 부분을 보완해봐야지 하면 이제 좀 더 높은 레벨의 볼링을 칠 수 있겠네요. 훨씬 높은 레벨로 가실 수 있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랑건입니다. 오늘 드디어 신규 컨텐츠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 합니다. 바로 고수를 찾아서. 어떤 컨텐츠냐면, 볼링에는 정말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스텝, 볼링공을 던져주는 릴리즈, 투구 방식도 굉장히 많아요. 뭐 투핸드, 크랭커, 아대볼링. 전국에 너무 많은 선수님들이 각자의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전국의 수많은 선수님들 중에 이것만큼은 이 선수님이 전국에서 완전 1티어다,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의 노하우를 전수받아서 여러분들께 무료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한번 가볼 건데 우리 고수님께서 굉장히 바쁘십니다. 빨리 가보겠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토드볼링장 금천점입니다. 그게 금천광장점.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어떤 요소의 고수로 나왔을지 여러분들 한번 기대해주세요. 오늘 진짜 역대급으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는 영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크랭커 지망생들이라면. 내려갑니다. 네, 코치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5기 사모테크 프로 김현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고수를 찾아서 1회 출연자로 나오셨는데, 네. 수많은 요소 중에 김현민 프로님께서는 킥과 마무리 피니쉬로 나오셨잖아요. 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김현범 프로님도 계시고, 뭐 황세현 프로도 있고, 뭐 이렇게 키 큰 프로들이 많죠. 뭐 정순육 프로님도 계시고, 이제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제 스피드도 좋으시고, 뭐 백스윙 다 높으시고, 스윙도 좋으시고 하신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이제 팔이 길고, 네. 키가 크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분들하고 반대되는 게 저는 제가 2m 좀 안 되니까. 네. 볼링도 운동이다 보니까 신체적인 피지컬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렇죠. 키가 조금 작아도, 린치가 좀 안 나와도 스피드를 좀 낼 수 있는 그런 피니쉬와 이제 어프로치를 좀 알려드릴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동호인 볼러분들은 이제 좀 아실 것 같은데,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볼링을 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백스윙이 높으면 공이 빠르게 가는 줄 알아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김현민 프로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좋은 게, 신체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마무리를 네. 강하게 파워풀하게 치는 방법에 물론 대해서 이제 알려주실 약간의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게, 길면 도움을 더 많이 받죠. 네. 키 180인 사람이 한 요 정도 스윙을 한다. 네. 그럼 저는 이만큼 해야죠. 이제 물론 저도 힘이 좀 더 들고 하겠지만, 이제 그거를 상쇄시킬 수 있는 높이보다도 좀 더 이제 하체, 볼링은 저는 하체에다가 상체를 얻는 운동이라고 배웠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신체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강한 구질 갖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로 본인 신체에 맞는 스텝 길이를 네.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제가 레슨을 여기서 하지만 저희 볼링장 기준으로 여기에서 제가 이제 연습을 해요. 근데 그 볼링장을 가시면 여러분들이 보실 거예요. 대부분 다 뒤에 계시죠. 그렇죠. 자기 스윙에 맞는 어프로치를 해야 상체 힘을 덜 쓸 수가 있어요. 너무 다리를 크게 가지고 가면 네. 아무래도 뒤에 다리가 끌려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내가 들고 와야 되니까. 그쵸. 자연스러운 보폭이 안 나오겠죠. 그러다 보면 상체도 많이 흔들리고 백스윙에 힘도 많이 들어가고, 네. 그러면 계속 그게 쌓여가는 거예요. 그 흔들림이. 일관성 있는 투구가 조금 어려워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볼링장을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걸음을 재요. 파울라인에서 이렇게 뒤로 딱 붙여서, 네. 제가 왼발 먼저 나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이제 오른발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발 뒤꿈치를 이렇게 스텝을 재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딱 됐죠? 네네. 그럼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돌려. 그럼 아까 그 자리 딱 쓰죠? 그러네요. 네. 어느 시합장을 가든 네. 파울라인부터 이 거리는 바뀌지 않잖아요. 그쵸? 맞아요. 내가 상주하는 볼링장에서 이거를 기준을 잡아놓고 어느 볼링장에서나 또 같은 어프로치를 할 수 있는 어드레스 포인트를 잡는 게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고요. 네네. 저 같은 경우는 푸시가 굉장히 짧은 편이지 않습니까? 전 거의 그쵸. 없다시피 하죠. 없다시피. 네네. 그래서 스텝을 좀 안 흔들리게 좀 짧게 가져가는 편이긴 한데, 짧으면 동작이 또 크면 안 돼요. 네. 대신에 상체도 앞으로, 하체도 밑으로.
그러니까 중심이 되게 많이 깔려 있는 편이에요. 백스윙은 내 몸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뒤로 가기 때문에 무게가 네. 많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쵸, 그럼 그쵸. 이거를 잡아주기 위해서 좀 더 앞으로 밑으로 그러면 훨씬 더 덜 흔들리죠. 그거를 유지해서 끝까지 갈 수 있게 하면 좀 아무래도 덜 흔들리죠. 일단은 원투만 보여드리면 이 상태에서 짧게 툭 한 요 정도만 해서 그냥 가볍게 앞으로만 갈 수 있게끔. 왜냐면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하나 하시고 푸할 때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셔. 아, 무게중심이. 네, 그러면 뒤로 이렇게 딸려가게 되겠죠, 몸이. 네네. 스텝은 앞으로 가는데 상체랑 백스윙은 뒤로 가. 그러면 몸이 많이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쵸. 왜냐면 어차피 얘가 앞으로 와야 되니까. 네. 백스윙이 높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백스윙이 몸이 이렇게 들려.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면 오히려 스피드가 더 안 나와요. 가장 연계돼서 중요한 게 우리가 킥이라고 그러죠. 킥. 네. 네 번째 발이 가장 짧고 네. 지면에 닿는 순간에 가장 하중이 많이 실려야 돼. 이 엄지발가락 끝에 체중을 완전히 누른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슬라이딩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눌러서 바닥을 찬다는 생각으로. 아, 눌러서 확 밀어서 찬다는 생각으로. 딱 작게 잡으시고 딱 해서 걸죠? 그러면 이렇게 민다는 생각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대부분 이렇게 안 하시고 포에 무릎이 좀 이렇게 서 있는 경우가 많죠.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동호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냥 하나의 구분 동작이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진자 운동을 하고 내 골반과 다리에 그냥 백스윙에서 내려오는 공이 안 닿고 그냥 스윙을 하기 위해서 그냥 구분 동작으로 한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은데 킥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고무줄을 이렇게 탕 하고 튕겨주는 그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어느 순간 임팩트를 좀 더 주기 위해서. 그렇죠. 거기다 힘 가속을 좀 더 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아마추어 동호인들이 지금 피지컬로만 치고 계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서 나도 이 부분을 보완해봐야지 하면 이제 좀 더 높은 레벨의 볼링을 칠 수 있겠네요. 훨씬 높은 레벨로 가실 수 있죠. 그리고 아마 그렇게 되시면 일단 일관성이라는 게 올라가면요. 네. 레인의 변화를 리딩을 하기가 훨씬 쉽고 네. 그만큼 여러 가지 볼과 여러 가지 라인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라인을 좀 더 폭넓게 쓸 수 있다라는 게 되니까 훨씬 더 이득이 많이 되죠. 그러면 이번에 코치님 투구 장면 한 몇 장면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네. 네, 역시 고수다움. 오랜만에 볼 치는 거 아닌가요? 그쵸? 랑원 TV 되게 오랜만에 볼 치는 거 같아요. 지공하는 장면은 많이 나왔었는데 볼 치는 장면 진짜 오랜만에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보면은 많은 분들이 살짝 신기할 것 같아요. 스텝을 이렇게 순간적으로 가속을 내더라도 이렇게 낮은 자세로 강한 킥을 찾는데도 불구하고 밸런스를 잡는 좀 팁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천천히랑 느리게를 구분을 좀 잘 하셔야 돼요. 뒤에서 코치님들이 밀어주면 엄청 빠르게 느껴지냐면 코치님들이 멈추는 타이밍을 못 멈추게 밀어주니까 막 뒤에서 막 딱 달려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고 실질적으로 보면 별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추는 타이밍을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일단은 볼 스피드가 자연스럽게 좀 빨라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자세를 낮추는 것도 발끝에 힘을 준다라는 느낌보다 이 왼쪽 허벅지에 체중을 실어주고 뒷다리에는 힘을 빼준다는 느낌으로 뒷다리에 체중이 실리면 실릴수록 상체는 뒤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자세는 무너지고. 네, 그렇죠. 그럼 오늘 킥과 릴리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시청자분들이 따라서 연습할 수 있도록 할 만한 이제 코치님만의 연습 방법이 있을까요? 무릎에 살짝만 바운스 주고 네. 이렇게 흔들어줘요. 상체만 앞으로 해서 이 상태에서 각도 맞들어주고 네. 슬라이딩을 할 때 이 발끝으로 밀면서 슬라이딩 한다는 느낌으로 이 발의 힘은 최대한 뺀 상태에서 이걸로 그냥 이렇게 민다고 밀면서 앞꿈치로 들어간다는 생각만 하고 네. 일단 첫 번째 1단계 이 상태에서 잡아놓고 그냥 밀면서 그냥 턴도 막 크게 안 해요. 그냥 앞으로 툭툭 힘 빼고 2단계 무릎을 조금 더 낮춰요. 대신에 그것도 똑같아요. 여기는 힘을 최대한 빼고 여기다가 체중을 많이 실어요. 여기다가 체중을 많이 실어서 많이 낮춰요.
그리고 왼다리가 더 뒤로 빠지죠? 네. 더 낮춰요. 이 상태에서 더 낮추고 최대한 길게. 네. 이거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도 눈치챘을지 모르겠는데 코치님이 무릎과 허벅지가 굉장히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아, 이래가. 네. 이게 이유가 있을까요? 볼링의 3대 요소가 뭐야? 운지수 아다리라고 그러면 혼낼 거야. 리듬 밸런스 타임. 그러니까 볼링은요, 밸런스가 가장 중요하지만 네. 굉장히 모순적인 운동이야. 구기 종목 중에서 가장 무거운 공을 한 손으로만, 네. 한 다리로만 네. 들고 버티는 운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밸런스를 지킬 수 없는 운동이기 때문에 밸런스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무게 중심이 내 몸 가운데로 몰려 있어야 당연히 밸런스를 잡기가 훨씬 쉽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얘 무게 중심을 잡아주는 이 축이 네. 내 몸에서 멀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더 기울어지겠죠, 한쪽으로. 그럼 당연히 밸런스가 유지하기가 훨씬 힘들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리는 안쪽으로 딱 들어와 있어야 착지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유지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연습을 하고 이제 3단계가 이제 뭐를 해주는 거냐면 네. 발끝으로 미는 연습까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턴도 하는 거예요. 상체 딱 잡아놓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미는 거. 그대로 미는 거 이렇게. 오. 1단계, 2단계, 3단계로 뭐 한 게임, 두 게임, 세 게임 몸 풀면서 체크해주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죠. 저도 한 자주는 아니고 한 2달에 한 번씩은 체크하는 것 같아요. 볼링을 잘 치던 못 치던 항상 좀 돌아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 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선수님들이 꿀팁을 알려주면 그거는 그 선수가 뭐 학창시절 때 했던 거, 구력 낮을 때 했던 거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 알려주신 킥과 요 스텝 같은 경우에는 선수 하려면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아니요, 계속 점검하고 계속 체크해야 돼요. 왜냐면 안 될 때 제일 먼저 돌아봐야 되는 게 스텝이에요. 내가 갑자기 샷이 안 나오면 내가 너무 슬라이딩이 짧은가? 내가 너무 첫 스텝이 긴가? 킥이 좀 안 되는 게 아닌가?를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스텝은 늘 볼링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영원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오늘 고수를 찾아서 1회 게스트로 나왔는데 네. 전국에 있는 김현민 프로님 팬들과 네. 볼링 동호인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성적 내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일단은 볼인장 운영도 같이 하면서 뭐 샵 운영도 하고 있고 레슨도 하고 있으면서 좀 정신이 없어서 오히려 작년보다 꾸준하긴 더 꾸준해졌는데 오히려 좀 더 큰 성적은 잘 안 나고 있는데 그래도 응원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좋은 성적으로 더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항상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우리 토도볼린장 식구들도 너무 감사하고 또 그리고 또 옆에서 항상 응원해주는 또 여자친구한테도 늘 감사하다는 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고수 김현민 프로님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